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차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인에서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상당히 표와 결과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차 분석은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모두 범주형 자료일 때 이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교차 분석은 가장 좀 그 통계적 검정 방법 중에 간단한 분석이지만 실제로 이제 마케팅 조사, 여론 조사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자, 교차 분석은 이제 자연스럽게 귀무가설은 이제 차이가 없다가 되겠고, 대립가설은 말로 하거나 글로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이가 있다라고 되겠죠.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이 대립가설을 연구가설로 써서 두 변수 간의 차이가 있는지, 혹은 다른 말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만약에 이제 두 변수 간의 차이가 크다면, 즉 여기서는 이제 직업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호하는 명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다르다면 카이 제곱 값이 상당히 커지겠죠. 반면에 이제 직장인, 주부, 학생, 기타의 이 응답 선호 비율이 똑같다면 카이 제곱은 몇이 될까요? 0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귀무가설은 없다가 되니까 귀무가설과 실제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카이 제곱 값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귀무가설 상황에서의 확률,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카이 제곱 값을 좀 확률 값으로 표준화한 그 P 값을 이제 같이 보면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만족도, 영화관 만족도에 대한 모델인데, 자, 여기서 그럼 교차 분석이 대상이 되는 건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교차 분석의 대상이 될까요?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소득, 이용 행동 특성, 이용 영화관 지속 이용 여부 등등. 자,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범주형 자료죠. 따라서 교차 분석이 가능한 이 변수 데이터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이용 행동 특성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쓸 때 성별에 따라 이용 영화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라 지속 이용 여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쓰기보다 좀 크게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영화관 이용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크게 이제 가설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관 만족도, 자, 그 중에서 이제 통계 분석에, 자, 단별량의 교차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행변수에다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자, 여기서는 이제 성별, 연령, 이 성별, 연령, 그리고 직업과 소득을 이미 이제 46번 소득, 직업, 집단으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서 새로운 변수도 만들었지만 이 만들어져 있는 변수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열 변수에다가는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 이용 영화관부터, 자, 이게 또 다른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하나 넣고 결과를 돌리고 또 넣고 돌리고를 반복하는데, 저희 데이터인에서는 자, 35번부터 10부터 누르고 41번까지, 자, 총 이제 6개의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 이용 영화관의 교차 분석, 또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 지속 이용 여부에 대한 교차 분석 등 총 이제 6개의 표가 정리돼서 나오죠. 실제 교차 분석이 되는 횟수는 행변수 4건과 열변수 6건이기 때문에 6, 4, 24, 24번의 교차 분석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열변수 중심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표의 양식은 6개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 빈도만 할 것이냐, 비율만 할 것이냐, 다 나올 것이냐, 퍼센트를 행, 가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열, 세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빈도와 비율을 다 보고, 인구학적 변인이 행에 들어가면 백분율도 행, 즉 가로를 100%로 보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분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서 이용 영화관에 대한 전체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와 카이제곱 P값, 그 다음에 연령에 따른 카이제곱 P값, 이 쭉 정리가 되죠. 자, 일단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변수가 차이가 유의하고 어떤 변수가 차이가 유의하지 않죠? 자, 카이제곱 값은 크면 클수록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죠? 이거는 이제 변수의 수와 케이스 수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P값을 봐야 되는데, P값이 0.05보다 작은 변수가 있나요? 없죠. 따라서 지금 이 결과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직업에 따라서 이용하는 영화관에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성별은 남자가 CGV를 제일 많이 가고 여자는 롯데시네마를 많이 가고 와 같은 퍼센트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조사한다 혹은 모집단을 조사하면 남자가 롯데시네마를 더 많이 가고 여자가 CGV를 더 많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유의하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전체 응답 결과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몇 퍼센트 나타났다. 그리고 교차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하고 카이제곱과 P값이 0.0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게 더 높다 낮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해석을 달 수 있는데, 데이터엔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차이가 더 크면 파랑, 진한 파랑, 5에서 10%면 연한 파랑, 그 다음에 이제 낮으면, 전체보다 낮으면 연한 빨강, 10%보다 더 낮으면 진한 빨강으로 표현을 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이게 40대에서는 프리머스가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낫네, 롯데시네마를 가는 사람이 더 높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하기 쉽게 표현을 해줍니다. 혁신적이죠. 다음으로 지속 이용 여부. 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가 있나요? 예, 하나가 있죠. 소득 집단에 따른 차이가 P값이 0.028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소득 집단이 100만원 이내면 한 영화관을 계속 이용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보다 10% 높고, 반면에 100에서 200만원은 다른 영화관을 이용하였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에 대한 비율을 이제 색깔로 좀 보기 쉽게 처리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건 전체 모집단에서도 100만원 미만대가 영화관을 계속 이용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결과들의 해석은 좀 직접 한번 해보시고, 6개의 표가 쭉 나왔기 때문에, 자, 표를 만들고 정리할 필요 없이 파일에서 한글로 내보내면 자, 이렇게 자, 응답자 특성별 이용행동 차이 분석. 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역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석 뒤에다
가겠습니다. 자, 벌써 교차 분석에 대한 결과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깔끔하게. 물론 이제 표에 대한 약간의 편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자, 여기까지 다 좋은데, 우리가 교차 분석을 했을 때 이제 통계적인 결과는 안 나오지만, 자, 보시면 여기서는 몇 개의 변수죠? 총 8개죠. 근데 6개만 나왔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두 개의 문항은 다중응답이었습니다. 다중응답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검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카이제곱이 얼마고 P값이 얼마이고 라고 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응답을 보고서 연구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교차표는 어디서 만들 수가 있는지, 데이터인에서는 자, 보고서 레포팅에서 자, 해당되는 이제 응답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서 레포팅의 프로필 설정, 첫 번째 프로필 설정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 직업과 같은 변수, 교차표의 기준 변수가 되는 문항들을 설정합니다. 즉, 성별, 연령, 소득 집단, 직업 집단, 이 4가지 변수를 넣으면 전체에 대한 빈도표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기본 리포팅에 들어와서 자, 이용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전환하려는 이유. 자, 이용하려는 이유를 보면 전체 빈도와 거기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해석, 교차표가 이렇게 쭉 제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이 교차표이기 때문에, 자, 상단에서 그래프하고 기본 해석은 빼고, 해석은 넣을까요? 빈도표.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교차표에서는 자, 명수와 퍼센트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명수와 퍼센트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파일 저장을 역시 또 한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응답 보기가 이제 많아서 좀 표가 좀 길어지는데, 자, 요 부분만 이제 교차 분석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만 별도로 교차표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통계적인 분석 결과, 그리고 다중응답에 대한 교차표가 이제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 교차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차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좀 더 이제 상세한 결과들을 만약에 보고 싶다, 즉 한 문항 한 문항씩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결과와 문항별로에 대한 그 분석을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주요 결과 옆에 있는 상세 결과에서 자, 성별에 대한 교차 분석, 카이 제곱값, 자유도, P값, 연령에 대한 교차표, 거기에 대한 통계적 결과가 쭉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가적인 결과들을 상세 결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와 레포팅에 대한 정리들을 데이터인을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